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또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자, 100페이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 신청 중에서 제3자의 신청까지 했고, 100페이지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 하고 이제 전자 신청. 방문 신청은 이제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류, 종이 내서 신청하는 거고, 전자 신청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 말합니다. 방문 신청은 이제 날인 얘기들, 뭐 도장 찍고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방문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신청에서는 도장 찍을 일이 없죠. 예, 날인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전제가 날인 얘기 나오면 다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자 신청은 방문 신청과 달리 제한이 있어요. 제한.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시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전자 신청은 첫 번째 비법인 사단은 못하고, 비법인 사단지단은 전자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은 등기할 수 있는 자가 세 사람이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지다. 근데 요 비법인 사단은 요 방문 신청으로는 돼도 전자 신청은 못 한다고. 예, 그게 뭐다? 제한이다. 제한. 시험은 이거 내는 거라고. 예. 방문 신청과 달리 전자 신청은 어떠한 제한이 있느냐? 자연인하고 법인만 된다. 자연인하고 법인만 돼요. 누구는 못 한다고? 비법인 사단지단은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인이면 다 전자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연인이잖아. 전자 신청 돼요?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이게 또 뭐야? 제한이라고. 자연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자연인.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법인.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이라고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전자증명. 전자증명을 받은 법인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리 제한이 있죠.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격자 대리하면 무슨 뜻이죠? 등기법에서 변호사, 법무사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전자 신청은 누구만,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개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 할게요. 방문 신청. 자, 100페이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고 왼쪽에 등기 신청의 방법에서 1번 뭐요? 방문 신청. 자,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방법을 신청했을 때 이게 방문 신청이고,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면은 대리인이 가야 되는데, 그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그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 직접 안 가도 된다고. 사무장이 갈 수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냐, 제출 사무원 그래요. 세 제출에.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직접 안 가고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신청조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되는 정보를 적고, 신청서 적고, 그 다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하거나 밑줄주세요. 자, 항상 이렇게 갑니다. 날인하거나 뭐라고요? 서명합니다. 이게 등기법 문제로는 잘 안 내는데 한 번 낸 적이 있어서 중개사법에 잘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또는이냐 미시냐 이런 얘기인데, 도장을 찍어도 되고 서명해도 되고 이런 얘기여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기명 날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X 됐죠? 예,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우리 등기법은 항상 이래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중개사법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나눠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예,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미치실까요? 날인 또는 서명. 이게 무슨 인이죠? 정정인이죠. 예. 요 날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정인. 지금 뭐 한다는 얘기? 고치는 거죠? 고칠 때 고치고 나서 도장 찍는다고. 그걸 무슨 인 그래? 정정인. 근데 정정인 할 때도 도장 찍고 사인해도 된다고. 예, 그래서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것을 정정인이라고. 이때 이 정정인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정정인은 전원. 그 다음에 4번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자, 무슨 신청이라고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그럼 그 신청은 방문 신청이에요? 전자 신청이에요? 방문 신청이라고. 방문 신청. 자, 다시 이제 글을 읽으세요. 글을. 전자 신청이 아니라 전자표준 양식. 양식이 무슨 양식이라고? 전자표준 양식의 신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죠? 이게 신청서를 프린트 뽑아서 내는 거. 그러니까 신청서를 직접 수기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뽑아서 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표준 양식. 전자표준 양식. 그럼 이거는 뽑아서 종이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전자 신청이 아니니까 전자 신청에 아까 걸렸던 이런 제한이 없다고. 되셨죠?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 신청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대리할 수 있고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까 전자 신청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계속 읽으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 신청이 아니므로, 그죠? 예, 그러므로 사용자 등록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없다. 이런 거 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 신청 가시면 이제 전자 신청합니다. 오른쪽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기억. 전자 신청은 당사자 직접 하거나 자격자의 당사를 대리해야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제자는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체크해야죠. 비법인 사단제자는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자, 외국인도 돼요. 외국인도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고. 사용자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요. 외국인 등록을 하는 외국인이 있고요. 국내 거소 신고를 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등기법에 이제 나오는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혹시 하셨나 모르겠다. 거기에 글을 읽어보면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두째 줄 끝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밑줄. 외국인 등록 밑줄. 네. 재동포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한 밑줄. 국내 거소 신고한 밑줄. 외국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는 외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예, 이렇게 국내 거소 신고하는 외국인 누구냐면 그 재동포예요. 재동포.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 반대말이 뭐였죠?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는 외국인 반대말 내국인이요 그러면 되는데 법 표현으로 세법에서도 국민 그러면 누굴 말해?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거라고.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법에서 뭐라 그래? 국민 그래요. 국민 반대말이 외국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 외국인 반대말이 뭐라고요? 국민 그래요. 근데 그 외국인하고 국민의 구분 기준은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국적으로.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뭐고?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외국인. 외국인이 아니냐는 것은 국적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셋째 줄에 재동포란 말이 있죠? 그 동포라는 말은 국적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 동포는 뭘로 따지죠? 핏줄. 우리 한 핏줄이냐 아니냐 그걸 말해서 재동포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족 분들은 같은 핏줄이라고. 조선족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동포냐고. 동포인데 국적이 중국이야. 그러면은 뭐가 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인데 동포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는 개념하고 동포냐 아니라는 기준이 다른 거라고.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외국인 등록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뭘 한다? 외국인 등록. 아까 둘째 줄에 외국인은 원래 뭐 하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 외국인 등록하는데, 같은 외국인이라도 우리 동포인 외국인이 있죠? 조선족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보통 외국인보다, 보통 외국인은 코쟁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피가 전혀 다른 서양인들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더 지위를 많이 보호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가? 보통 외국인하고 동포인 외국인은 조금 다르게 취급한다고. 그래서 동포인 외국인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는 외국인이 있고 국내 거소 신고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국인 등록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요.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법 문제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만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X라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만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X라고.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일 수도 있고 국내 거소, 지금 셋째 줄에 나온 국내 거소 신고하는 말뜻이 이해되시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해서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예, 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대리. 전자 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다. 되셨죠? 아까. 그래서 대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에 제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인은 뭘 하는 거예요? 전자 신청하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까 자연인이지만 전자 신청 못 한다 그랬잖아요. 뭘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연인 중에서 이걸 한 자연인만,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만 한다고. 그러면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못 해요. 법인은 요걸 하는 거라고, 요거. 수식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이 뭐 하는 거고, 사용자 등록을 하는 거고,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사용자 등록의 방법, 요거 어떻게 하느냐, 요게 부동산 등기 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요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법 내용이라고. 근데 이 전자증명을 어떻게 발급받냐는 것은 상업등기 규칙에 나와요. 상업등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전자증명을 어떻게 받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만 보시면 돼요. 법인은 뭐 한다? 전자증명 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안 나온다고. 근데 자연인은 뭐 하는데? 사용자 등록하는데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시험 범위라고. 네, 저희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 또는 대리인은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밑줄주세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기억번의 둘째 줄 읽었어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그게 지금 단어를 세 개로 끊으면 그게 다 문제예요. 자, 어디에? 등기소에.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도 돼. 아직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할이 아직 없는 거라고. 그래서 관할과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직접 자기가 가야 돼. 대리인 보낼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출석 가야 된다고. 가야 돼. 인터넷으로 사용자 등록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 신청 대리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그다음에 출석. 인터넷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자신청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디귿번에 사용자 등록 한 번 하면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은 3년. 그다음에 연장 가능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연장하면 되는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이 끝나면 재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기간은 다 3자예요. 등기법에 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유효기간 3개월. 등기할 때 내는 서류들 있죠.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돼. 3개월 지난 건 안 받는다고. 그래서 보통 등기법에 나오는 기간은 다 3자가 많습니다. 3개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3년. 연장도 3개월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필요한 정보. 자, 등기 신청은 말로는 안 돼요. 일단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 정보는 서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다만 이제 이때는 파일로 보내는 거죠. 이때는 전자신청은 종이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는 종이를 내는 거고. 어쨌든 요 전자신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법은.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청 정보하고
첨부정보. 크게 둘로 나뉘어요. 무슨 정보하고 무슨 정보? 신청정보하고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정보하면 신청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첨부정보하면 첨부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청정보 들어가죠. 자,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1. 1건 1신청주의 원칙. 1건 1신청주의. 그래서 건당 신청서 하나씩 냅니다. 그래서 2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 2개 내는 거라고. 그래서 등기 건당 신청서 하나씩 낸다. 이걸 뭐라고 한다? 1건 1신청주의. 그 다음에 2번에 예외. 시험에 잘 나오겠네. 예외니까. 원칙보다 예외 잘 내는 거죠. 예외. 그래서 예외하면 일괄 신청. 그러니까 일괄 신청이라는 말은 여러 건의 등기인데 신청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 읽어볼게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자, 같은 등기소 관할해야 되겠죠? 관할이 다르면은 따로따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가 같아야 한다? 관할이 같아요. 관할이 다르면 일괄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우리 중개사. 같은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 신청 오늘 좀 정리하셔야 돼. 자, 일괄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첫째, 등기 목적. 대전제는 뭐가 같아야 되고? 관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관할이 같은데 등기 목적하고 원인이 동일하면. 등기 목적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면. 두 번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자, 이렇게 나눴죠. 조문이,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읽어보시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이게 1번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2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걸 잘 내요. 여기. 자, 그럼 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경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등기 목적과 원인이 달라도 이 말이지. 등기 목적 원인이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기 목적과 원인이 달라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게 있다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게 4개가 나와요. 요 4개 잘 나온다고요. 다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A, B, C로 돼 있죠. A, B, C 4개. 1번이 공동저당, 2번이 공경매, 공매경매, 4번이 신탁등기. 자, 요거부터 할게요. 네, 요거부터. 자, 1번 얘기가 뭐냐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네, 갑소유예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네,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네,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토지도 있고 건물인데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토지도 갑소유고 건물도 갑소유다. 보통 이렇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라고. 근데 이거를 팔았어. 을한테. 자, 을이 2개를 다 산 거예요. 그럼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예요. 자, 등기가 2개 한다고. 토지 소유권 이전,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이 등기 2개인데 이 등기 2개를 한 장으로,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신청해도 돼. 해도 되고 일괄할 수도 있고. 왜? 자, 첫째, 등기 목적이 같나요? 등기 목적. 이 등기 목적 뭐죠? 소유권 이전. 요 등기 목적. 같네요. 예,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매매. 이것도 매매. 같네요. 그래서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다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토지가요. 병소유예요. 건물은 갑소유야. 이럴 수도 있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데 요 을이 다 샀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 요거 일괄 신청할 수 있나? 자, 등기 목적이 같아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 원인이 같아요. 같아? 틀리지. 매매 글씨만 같지. 이 매매는 매도인이 갑인 거고 이 매매는 매도인이 병이잖아. 소유자가 다르다니까.
아까는 소유자 같으니까 매도인이 똑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소유자가 다르니까 다르죠? 다른 매매라고. 당사자가 다르냐고. 매도인이 다르잖아요. 매매라는 글씨만 같다고 원인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같은 사람이 매매한 것이어야 된다고. 요거는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일괄 신청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시험이 내는 거.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일인이 매수한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X예요. 소유자도 매도인도 같고 매수인도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을이요. 갑한테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아. 저당권 설정 등기. 두 개를 담보 잡을 수 있나요? 토지도 담보 잡고 건물도 담보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저당권 등기하고 여기에도 저당권 등기를 해요. 자, 근데 토지는 병소이고 건물은 갑소유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공동저당이 됩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 두 개 하는 거죠. 토지에도 저당권 등기하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공동저당이라고. 그리고 이때 이 저당권 등기 두 개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누가 달라 지금.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정했다고. 아까 이건 무슨 얘기라고 했죠? 뭐가 달라도 등기 목적 원인이 달라도 요 네 가지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동저당은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원래 아까 소유권 이전은 안 됐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소유자가 같으면 공동저당 일괄 신청 당연히 되는 거라고. 그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미 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A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그게 키워드라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 설정할 때는 소유자 달라도 되네? 예, 이제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번, 공매처분. C번, 매각. 공매처분하고 매각.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매로 팔리면 뭐라 그래요? 공매로 팔리면? 공매처분.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 용어에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나온다고. 공매처분 그러면 공매로 팔렸다는 거예요. 공매로 팔린 걸 뭐라고 한다? 공매처분. 입에 배야 됩니다. 경매로 팔렸다. 매각. 매각 그러면 경매로 팔린 거고. 공매처분 그러면 공매로 팔린 거예요. 공매 팔려. 자, 이 부동산에 이 갑소유고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동산인데 갑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요 채권자가 경매를 붙였어요. 경매. 그래서 자, 을이 낙찰 받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을한테 팔렸나? 팔렸다고. 이게 뭐죠? 매각. 경매로 팔린 걸 뭐라고 한다고? 매각 그래요. 그러면 자, 낙찰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요 을은 요 채무가 매수인인데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그 뭐라고 표현해? 용어가 매각 대금 그러잖아.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건 이제 실체고 그다음에 그럼 등기해요? 등기하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어쨌든 등기하긴 하냐고. 그럼 등기할 때 첫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요 낙찰자 앞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는 요 경매에서 경매는 법원에서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촉탁해 줍니다. 경매 법원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한다? 촉탁해요. 그 다음에 요 매각되면 요 저당권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요 저당권은 이제 배당받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멸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소멸하니까 무슨 등기를 해? 말소 등기. 그럼 매각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없앨 거 있으면 말소 등기도 하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도 촉탁해요. 법원에서. 그러면 두 개의 등기를 촉탁하냐고 지금. 법원에서 두 개의 등기를 일괄 촉탁해. 등기가 두 개인데 촉탁서 하나로 한꺼번에 촉탁한다고. 그래서 무슨 촉탁? 일괄 촉탁.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 목적이 다른가요? 네. 이거는 말소 등기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다르잖아요. 다른데 경매나 공매 끝났을 땐 일괄 촉탁한다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했다고. 그래서 뭐나 못 끝났을 때 공매나 경매요. 공매 처분 그다음에 매가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촉탁? 일괄. 일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괄하고요. 신탁 등기 뭐 장애도 냈죠. 신탁하면은 자, 갑소유인데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한테 믿고 맡겨. 믿고 맡겨. 뭐라고 한다? 신탁. 맡긴 사람 뭐라고 하고?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신탁 재산은 누구 소유? 수탁자 소유라 했죠. 그래서 소유권을 신탁했으니까 일단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앞으로 넘겨줘야 돼. 그 다음에 이 둘 사이 신탁 계약을 공시해야 돼. 이게 신탁 등기예요. 신탁을 하면 등기 2개 한다고.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2개인데 한 장으로 한꺼번에 신청해. 일괄 신청. 등기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고 하나는 신탁이잖아. 등기 목적이 달라도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한. 되셨죠? 예, 저 4개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환매 특약 등기, 환매. 매매할 때 다시 사올 거 미리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도 하고 환매 특약도 했대. 그럼 등기를 2개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그 2개를 동시에 한다고. 동시에 신청하는데 일괄 신청이 돼요? 안 돼요. 하나는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고 하나는 환매 특약 등기. 등기 목적이 다르냐고. 등기 목적이 달라. 그 등기 목적이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정해야 된다 그랬죠? 대법원 규칙에 정한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환매 특약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환매 특약은 일괄 신청할 수가 없고 신청서 2개 내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신청서. 잘 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넘깁니다. 자, 그다음에 맨 위에 방문 신청의 특례에서 기억번호는 아까 했고요. 니은번 볼게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되고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은 중간에다 도장 찍는 거 있죠. 예, 간인을 하고. 여러분들 이 간인도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해요. 우리가 이제 반 접어가지고 중간에다가 찍는 도장이 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사인으로 이렇게 걸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날인 또는 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간인을 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한 명이 간인한 방법입니다. 그중 한 명 밑주시고 그중 한 명. 그래서 그중 한 명의 뜻은 양쪽에서 한 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인은 꼭 양쪽에서 찍어야 돼요. 양쪽. 그러니까 매매했다 그러면은 매도인 쪽도 찍고 매수인도 찍어야 돼요. 근데 매도인 갑 기출문제. 매도인 갑, 매수인 을병. 이해되세요? 매도인은 갑 혼자고 매수인이 부부가 둘이 같이 살 수 있냐고. 그럼 매수인은 2명이고 매도인은 1명이잖아요. 그럼 간인을 할 때 양쪽에서 1명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매수인이 다 찍을 필요는 없다. 예, 그걸 뭐라 한다? 그중 1인 이렇게 표현해요. 양쪽에서 1명 이것을 그중 1인 이렇게 표현한다. 그중 1인. 정정인은 전원이 해야 돼요. 정정인은 전원. 우리 아까 고칠 때 찍는 게 정정인이었죠. 예, 정정인은 전원. 간인은 그중 1인. 그중 1인. 그래서 그거 어떻게 외웠죠?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였는데. 정정인은 왜 전원? 지으시니까 지으시고 간인은 기억이니까 기억이다 그렇게 했죠.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유치하지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간인이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간인은 그중 1인 이렇게 되는 거고 정정인은 지으시니까 전어 이렇게 된다고. 정정인은 전어, 간인은 그중 1인 이렇게 외우세요. 예. 평상시에는 안 헷갈리는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간인은 그중 1인, 정정인은 전원이 찍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에서 양가로 2번. 자, 장애 여기 뜨냈죠. 신청서에 쓰는 내용이에요. 신청서. 그래서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위에 임의적 정보는 약정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필요적 정보 볼게요. 일단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써야 돼요.
그럼 토지 같으면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쓰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 요거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돼. 신청인을 쓰는데 자연인인 경우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쓰고요. 예. 등기부에도 나오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도 쓰고 법인의 대표자도 써요. 예.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가 있어요. 근데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등기부에 법인만 나오지 대표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를 보시면 가운데 칸은 무슨 내용이고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맨 끝에 칸은 등기부에 기록 구분하시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칸은 신청서에 쓴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등기부에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쓰고요.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쓰고요. 그다음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위자도 써요. 대위자의 성명, 주소. 그럼 보시면 우리 자연인인 권리자나 주민번호 쓰고요. 그 권리자가 아닌 사람은 성명, 주소까지만 써. 보통은.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니 대리인이 대위자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만 성명, 주소까지만 쓰는데 주민번호까지 쓰는 사람이 있죠. 그 작년 문제잖아.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 된다고. 보이세요? 보통은 성명, 주소인데 하나 더 있는 게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 된다. 되셨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등기부에 올라가느냐. 우리 대표자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이에요.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는 안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대리인은 등기부에 안 올라가. 법무사 이름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근데 대위자는 등기해준다. 예, 대위자는 등기사항이다. 같이 정리하시겠죠? 예, 제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을 쓰고 리을번에 등기 목적 쓰고 그다음에 빗번에 관할 등기소 쓰고 신청 연원을 쓰고 미음번 안 했구나.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증을 내야 된다고? 네. 누구 거 내는 거죠? 등기 의무자. 예. 작년에 틀린 점은 등기 권리자에서 X죠. 우리가 매매할 때 등기 권리증을 낸다고. 그 매매할 때 등기 권리증 내는 건 매도인 거 되는 거죠? 매도인이 종전 권리자였으니까 매수인은 새로 등기될 사람이지 등기 권리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쯤에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 X죠. 등기 권리자는 아직 없는 거예요.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해서 체크부터 하시고 누구 거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을 내는데 이 권리증이 우리가 옛날 법에서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렀고 옛날에 뭐라고 했다? 등기필증. 그 등기필증이 뭐예요? 등기 권리증이라고. 등기 권리증이 법 이름이 등기 필증이었고 지금 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등기 필증이니 등기필 정보니 다 개념 같아요. 그게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등기 권리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 근데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 등기필증 서류를 내야 되는 거고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암호로 되어 있는 것을 적는 거예요. 번호를. 등기필 정보가 암호로 되어 있거든요. 일련 번호 뭐 WTDI, UPRV 써져 있는 거 있었죠. 그다음에 비밀번호 50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적는 거예요. 누구 거?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 적어라. 그게 등기 권리증 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되셨죠? 예. 근데 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만 제공해요. 자, 읽으세요. 다만 그거 체크되어 있을 텐데. 예, 다만 자 봅니다. 자, 요 매매예요.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등기 신청할 때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등기 의무자. 예. 그럼 갑은 언제 받은 거? 옛날에 샀을 때 받은 거죠? 갖고 있던 이 등기필 정보를 신청할 때 쓰라고. 뭐라고요?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근데 이 제공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서 공동 신청할 때만 제공한다고. 되셨나? 예. 공동 신청. 그러면 요 을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잖아. 매매면은 공동 신청이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인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게 있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이게 매매가 아니라 수용이다 그러면 어때요? 수용. 지난번에 했는 거예요. 이게 이 매매가 아니라 이 갑과를 을이 수용했다고. 그럼 수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근데 이때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냐고. 을이 혼자 하는 거라고. 그럼 갑 쪽에 권리증 필요 없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수용. 뭐 상속 어때요? 을이 갑한테 상속받았다고. 그럼 요 사람이 단독 신청할 수 있냐고. 상속. 단독이죠? 그럼 요쪽에 권리증 필요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유증. 유증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등기 권리증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등기를 할 때 등기표 정보에 내야 되는 경우는 이 등기가 공동 신청하는 등기일 때 낸다고.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안 낸다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할 때만 낸다고? 공동 신청.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단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자, 갑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우리 소송 걸었어. 그럼 판결을 얻었어. 단독을 할 수 있죠. 그럼 판결을 얻을 때 단독을 한다는 얘기는 요 사람이 보통 하는 거잖아.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해요. 그럼 요쪽이 권리증 안 주니까 소송 걸어서 이긴 거죠. 그럼 단독을 할 때는 이쪽에 권리증 필요 없다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근데 요쪽에서 소송 걸 수도 있나? 매 도인도 소송 걸 수 있다. 받아가라고. 그럼 이걸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럼 여기서 단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요때 단독은 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증 내라고. 말 되셨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단독을 할 때 이쪽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이쪽에서 단독을 할 때는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을 할 때는 자기 거 내야 됩니다. 예. 자, 이걸 기억하시고 옛날에는 무지 많이 냈어요. 근데 요새 조금 뜸하기는 하지만 또 복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뭐 관할 표시하고 신청서에 신청하는 날짜 쓰고 그다음에 거래 신고한 그 거래 가액을 신청서에 쓰고요. 취득세 등등등을 씁니다. 예. 그다음에 임의적 정보는 약정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신청 정보였어요. 신청 정보. 자, 그다음에 2번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여기서부터는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 자, 첫 번째 이제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보통 계약서나 판결서 이런 거 얘기합니다. 계약서, 판결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중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부른다고. 용어가 지금 02번 제목이 뭐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럼 매매했다 그러면 원인 증명 정보가 뭐예요? 매매 계약서. 예.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 계약서, 각종 계약서 이런 게 원인 증명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소송 걸어서 판결 얻을 수 있죠. 그럼 판결 얻어서 등기할 때 원인이 뭐예요? 원인 매매야. 원인이 매매라고. 원인 증서 판결서라고. 판결서.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 계약이 원이면 원인 증서가 계약서죠. 근데 판결을 얻으면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가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인 얘기를 정리하죠. 이 원인 증명 정보에다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얘기죠. 검인은 투기 방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래서 검인하면 이 세 개의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 검인제도의 취지는 투기 방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요건에 충족되면 어디다 검인도장 받아요? 검인도장 어디다 받아야 돼? 계약서나 판결서. 아까 원인증명 정보에다가 받는 거라고. 그래서 계약서면 계약서, 판결서면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판결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판결일지라도 검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판결일지라도 검인을 받는 거라고요. 어디다 도장 찍어야 돼? 판결서, 신고장에 판결서 들고 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검인을 받는데 이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자, 그럼 검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장애도 냈지만, 자, 거꾸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가등기 할 때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자, 무슨 등기만 받는다고?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상속도 소유권 이전 등기인가요?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검인을 받아? 안 받는다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계약만 받는다고. 그럼 상속은 계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등기여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계약, 원인이 계약인 것만. 그럼 계약하면은 뭐 증여?
증여 계약이에요? 계약이잖아요. 교환?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고. 예. 담보, 양도 담보 계약? 양도 담보 계약 맞다고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계약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계약서 이 말이나 약정서 이 말이나 합의서 다 합의라고. 예. 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검의를 받는 계약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불문하고요. 자, 그러면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인데 목적이 뭐라고? 투기 방지 목적이어야 돼. 그래서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인데도 이 목적을 이미 달성했을 때는 검의는 안 받아요. 그래서 계약을 국가나 지자체가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거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의는 안 받는다고. 근데 마지막 볼 게 요 요건이에요. 예. 그러면 계약했는데 이 투기 방지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취해왔어.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있잖아. 실거래가 신고. 그럼 실거래가 신고했어요. 그럼 실거래가 신고도 요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했으면 이 목적 달성한 거라고. 그럼 실거래가 신고했으면 따로 검의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요 목적이 있잖아. 허가를 받았어. 그럼 땡이라고. 검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의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하면 검의를 안 받아요. 거래 신고하잖아. 거래 신고로 퉁치는 거라고. 그럼 거래 신고 필증 내면 따로 검의 받을 필요가 없다. 증여는 거래 신고예요. 거래 신고하는 건 뭐만이죠? 매매만이잖아요. 매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거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죠? 이게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검인제도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고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거래 신고라고 하죠. 거래 신고. 그럼 이때 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검인은 무슨 계약일 때 검인 받아요? 검인은 무슨 계약일 때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인데 그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불문한다. 검인을 받는 계약의 종류는 불문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유상계약만, 계약 중에서 유상계약만. 낯설어요? 부담 없는 증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토지거래할 때 허가받으라고. 그럼 거래할 때 허가받으라고. 이때 거래는 유상계약만 얘기한다고. 그럼 부담 없는 증여, 공짜로 주고 하는 거, 그건 유상계약 아니잖아요.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검인은 받나? 검인은 종류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인은 계약 종류 불문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계약은 유상만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하는 계약은 매매만이죠. 계약 중에서 뭐만이에요? 매매만. 종류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103페이지에 등기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아까 등기필 정보 했죠? 그러니까 아까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쓰는 거고,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필증을 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언제 내는 거라고요?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된다고? 공동신청. 공동신청이거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권리증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의 개념은 똑같은 거로 했잖아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나 역할은 같은 겁니다. 됐습니다. 넘길게요. 그래서 자 2번에 보시면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는 언제 받는다?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부자의 단독 신청에서 권리에 관련 신청한 경우만 제공하므로 그 외의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 빼고 판결하는 게 단독이잖아요. 안 내도 되는 거죠. 상속 단독이에요.
상속 단독인가 안 내도 된다고. 가등기 단독 신청할 때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표시 변경 단독, 멸실 등기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권리증 있을 리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수용 등기 단독. 그러니까 이런 등기는 등기 필증 필요가 없고요. 관공서 촉탁 등기도 필요 없어요. 관공서, 동남측 관공서.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할 때는요, 등기소에서 권리증 내라는 얘기 안 해요. 누가 해달라고 할 때는 관공서.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관공서 촉탁으로 안 하고 신청으로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관공서가 끼어져 있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신청을 승소한 등기자 할 때는 내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면 어떡하느냐. 잃어버렸다. 권리증을 잊어버렸다. 절대 재교부는 없다. 예, 첫째 줄에 절대 재교부는 없어요. 절대 재교부하지 않으면 기출문제죠.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증 잊어버렸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출석하는 방법. 예, 첫 번째 직접 출석. 누가 출석? 등기 의무자. 근데 매도인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미성년자 그럼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예, 그래서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 그다음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지저분한 문제이긴 하지만 등기 의무자 또는 임의 대리인이 그러면 X라고. 이해되시죠? 예,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그 방법.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이 여기서 2번, 3번의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 정보를 작성해요. 뭘 작성한다고요? 확인 정보. 그 확인 서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닐 때는 공증받아서 내야 돼. 위임장에다가 공증서면 부본 한 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가 경유된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얘기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 말이죠. 예, 등기 권리증 없이 등기했을 때 이렇게 등기가 끝났을 때는 등기 완료 후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등기 의무자에게. 그럼 이 조문의 뜻은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요 등기 끝났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매했어. 그럼 등기 끝났다고 매도인한테 알려줄까? 안 알려줘요. 매도인은 관심이 없다고. 매도인은 잔금 받고 등기 서류 넘겨주면 끝이야. 그래서 등기는 누가 알아서 해? 매수인.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도 누가 돼요? 매수인이 돼서 다 한다고. 그럼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권리자한테 알려줘. 누구한테? 매수인. 매도인한테는 통지 안 해요. 공동신청일 때. 무슨 공동신청일 때 누구에겐 통지 안 한다고. 매도인, 등기 의무자에겐 통지 안 해. 누구에게만 하고? 매수인, 등기 권리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근데 등기 권리증이 없이도 넘어갈 수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등기 권리자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등기 의무자에게도. 이해되시죠? 네 거 넘어갔다 알려준다고. 네 권리증 없는데도 해줬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의 뜻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 말의 뜻은 도의 개념이에요.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한다 이런 뜻이라고. 많이 아닙니다.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에게만 하면 X. 권리자는 물론이고 의무자에게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인감증명서 얘기가 나오죠. 요건 좀 끊어서 갈게요.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